오늘의 소설은 중국 사대기서 중 하나인 금병매 완전정복 제19장으로 서문경의 아들을 죽이는 금병매, 백사자입니다. 반금년의 거실문이 열리자 고양이가 한 마리 복도로 나오고 뒤따라 반금년이 모습을 나타내는데 고양이의 크기가 웬만한 개만 하고 온통 하얀 털로 뒤덮여 있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반금년은 그 고양이를 백사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반금년은 백사자를 귀여운 아기처럼 가슴에 안고 복도를 걸어가 화량으로 나서 종종 걸음으로 맹옥루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아직 형님이 고양이의 진미를 몰라서 그래요. 고양이의 진미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맹옥루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반금년은 좀 쑥스러운 듯한 그런 미소를 살짝 떠올리며 말한다. 그런 게 있다고요? 정말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어? 못했는데. 히히히 말을 하려다가 반금년은 킬킬 웃기부터 한다. 다름이 아니라 형님, 과부들이 흔히 개나 고양이를 기르잖아요. 그런가? 그렇다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글쎄, 참 형님도 머리가 잘 안 돌아가시네. 개나 고양이라도 길러야 더 외로울 게 아니겠어. 반드시 과부가 아니더라도 취미로 기르는 수가 많지 뭐. 그냥 취미로 기르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기른다니까요. 외로움을 달래다니 어떻게? 하하하, 형님도 정말 석두네요. 꼭 설명을 해야 알겠어? 난 도무지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군. 개나 고양이를 길러도 과부들은 반드시 순놈을 기른다고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짐작을 못하겠어? 아니, 그럼 맹옥루의 두 눈이 야릇하게 휘둥그레진다. 서문경은 재영소에 부전옥이 된 뒤로 여섯 부인들에게 누가 아들을 낳는가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닷새씩 순번을 정해 씨를 뿌려주던 그 일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맹옥루는 용케 씨를 받아 10달 뒤에 딸을 낳았지만 아기는 며칠이 못 가서 폐렴으로 죽고 말았는데 반금년이 매일 맹옥루를 찾아 위로하고 병바라지를 해서 친자매처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반금년은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고양이가 그녀의 그곳을 혀로 하려주는 쾌감 때문이었는데 어느 날 서문경에게 그 모습을 들키게 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어딜 갔지? 당시 내인 말이야. 방안을 두리번거리다가 침상 밑을 들여다본다. 두 개의 파란 빛이 침상 밑의 어둠 속에서 이쪽을 노려보고 있다. 저기 있군. 당신 애인. 호호호. 그만 반금년도 다시 웃음이 나온다. 이리 나와. 왜 숨었지? 연애하다가 들켜서 숨었나? 괜찮다고. 서로 정이 통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 뭐 이리 나오라니까. 고양이는 마치 서문경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슬그머니 기어 나온다. 온몸이 온통 백설처럼 하얀 털에 뒤덮인 어지간한 개만한 고양이를 서문경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내려다본다. 그 전에 봤을 때는 그저 예사롭게 여겼는데 낑낑거리는 듯한 묘한 웃음소리를 들은 터이라 아무래도 이놈이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이 여겨진다. 서문경과 눈길이 마주치자 고양이는 야옹야옹 하면서 마치 샘이라도 난 것처럼 얼른 반금년에게로 다가가 서 있는 그녀의 치마 밑으로 대가리를 들이민다. 그리고 그녀의 한쪽 다리를 붙들고 깊숙한 곳을 향해 벌떡 일어선다. 어마야, 왜 이러는 거야? 미쳤어? 반금년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사정없이 차버린다. 여느 때 같았으면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사르르 눈이라도 감았을 터이지만 서문경이 보고 있는 앞이어서 유난히 호들갑을 떨며 놀라고 있는 것이다. 반금년의 발길에 걷어차인 고양이는 냅다 비명을 지르며 후닥닥 거실로 도망쳐 나가버린다. 그 광경을 본 서문경은 아무래도 고양이와 반금년이가 그냥 정만 통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재빨리 달려들어 그녀의 치마를 훌렁 걷어붙여 본다. 거쳐 올라간 치마 밑으로 네일을 모조리 벗어버려 알몸이 되어 있는 그녀의 아랫도리가 드러난다. 어머나, 왜 이래요? 미쳤어요? 반금년은 냅다 쏘아붙이며 후닥닥 치마를 내린다. 얼굴이 발글에 물들어 있다. 뭐 미친 게 누군데? 응? 그만 서문경은 냅다 반금년의 따귀를 한 대 갈겨버린다. 그런 반금년에게 가장 꼴보기 싫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병아가 낳은 아들인 관가로 아들을 내세워 위세를 떠는 이병아와 유모는 보기만 해도 치가 떨렸습니다.
백사자야, 너만 알고 있어. 난 말이지 관가가 죽어 없어져 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어. 그러던 연말에 반금년은 고양이에게 새해 선물로 옷을 만들어 주기로 하는데 표목점에서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인형이 눈에 띄어 그것을 사오게 됩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그 인형이 신기하면서도 괴이하게 보이는지 가만히 보다가도 갑자기 허연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반금년이 맹옥루에게 놀러갔다 돌아오니 뜻밖에도 고양이가 경대 위에 동자 인형을 끌어내려 입에 물고서 이리저리 방바닥에 끌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반금년이 들어서자 주춤하는 듯 하더니 다시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이번엔 인형을 이빨로 갈기갈기 찢어 놓을 듯 물어뜯는데 그것을 보고 반금년은 옳다구나 하는 소리가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고양이의 이빨에 물어뜯겨지고 있는 그 빨간 옷을 입은 인형이 마치 관가처럼 보여 고양이가 관가를 저렇게 물어뜯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는데 마침내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반금년은 은밀히 고양이에게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는데 훈련이란 실제로 관가만한 크기의 인형을 만들어서 빨간 옷감으로 지은 옷을 입히고 그것을 물어뜯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서 물라고 말로 명령하다 나중에는 고양이의 엉덩이를 한 손으로 가볍게 치는 것으로 대신했고 이어서 집안에 숨겨져 있는 빨간 옷을 입은 인형을 스스로 찾아내는 훈련도 시키게 됩니다. 고양이는 제2단계 훈련도 능숙하게 해내어 인형을 어디에 감춰도 용케 찾아냈고 심지어 장롱에 얹어놓아도 그 위까지 기어 올라가 끌어내려 보기 좋게 물어뜯어 놓았습니다. 반금년은 거사의 날을 보름날로 잡았는데 그날은 이병아가 수춘이를 데리고 무당한테 아기의 축원을 드리러 가기 때문에 낮에는 유모인 여의가 혼자서 관가를 돌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또 반금년의 어머니 생신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날 친정집 나들이를 하면 나중에 자기에게 관가 살해의 혐의가 돌아올 까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름 전날 반금년은 동네방네 자신의 어머니 생일을 위해 친정집에 간다고 소문을 내고 춘매를 먼저 보내고 나서 이병아가 수춘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고양이를 안고 거실에 나섰습니다. 백사자야, 저기 저 집이다. 저 집 안에 들어가서 빨간 옷을 입은 아이를 물어뜯어 죽이라고. 사정없이 말이야. 알겠지? 반금년이 고양이의 엉덩이를 살짝 치며 앞으로 밀어내자 고양이는 쏜살같이 이병아의 집을 향해 달려갔고 반금년은 자기 거처로 돌아가 서둘러 채비를 하고 친정집으로 떠났습니다. 관가를 침상에 재워놓고 혼자 곁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던 유모 여인은 현관문이 덜컹덩거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얼른 봐도 몹시 추워 보여 그녀는 고양이를 집 안으로 들이게 되는데 사실은 반금년이 고양이와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어 자신도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여인은 과부였다. 관가의 유모로 들어오기 얼마 전에 남편과 하나밖에 없는 젖먹이 아이를 거의 동시에 돌림병으로 여의고 홀로 된 몸이었다. 관가의 유모가 되어 이병아 밑에서 살게 된 뒤로 의식주와 용돈 걱정은 없었으나 사내 구경을 전혀 못하는 외로운 처지였다.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서문경도 여의에게만은 손을 뻗칠 생각을 하질 않았다. 가슴에 유방만 유난히 탐스러울 뿐 별 매력이 없는 그저 호박꽃 같은 수수한 용모였기 때문에 관가의 유모로서 안성맞춤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그녀인지라 반금년과 매일 밤 동침을 한다는 고양이를 눈앞에 보니 슬그머니 성적 호기심이 동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더구나 지금 집안에는 관가가 내실에서 혼자 자고 있을 뿐 아무도 없질 않은가 말이다. 여인은 의자에 그대로 앉은 채 약간 허리를 굽히며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던 손을 다시 아랫배 쪽으로 옮겨간다. 백사자야, 오늘은 나하고 한번 연애를 할까? 어때? 야옹. 호호호. 좋다 그런가? 너의 마님 반금년이한테 하던 대로 나한테도 한번 해줘봐. 어떻게 하는 거지? 응? 그러자 고양이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데? 야옹 야옹. 야릇하게 칭얼거리는 듯한 소리를 내며 빨간 혓바닥으로 한쪽 발목에 드러난 맨살을 날름날름 앓는다. 어머 간지러워라. 히히히. 약간 호들갑을 떨 듯 킬킬거리며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만 의자에서 일어선다. 앉아서 발목을 핥던 고양이도 여의가 일어서자 발딱 몸을 일으킨다. 그리고 냅다 그만 여의의 치마 밑으로 대가리를 들이민다.
어머나 왜 이래? 야옹 야옹. 야릇한 소리를 내지르며 고양이는 깃발 2개를 뻗디디고 치마석에 벌떡 일어선다. 그리고 그녀의 아랫돌이 깊숙한 곳으로 거침없이 주둥이를 가져간다. 아이고 머니, 그만 여인은 놀라 비명을 내지르고 만다. 고양이와 한번 연애를 해보려던 그녀도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뜻밖의 일에 질겁을 한 것이다. 고양이를 집안에 들여 한참 같이 놀고 있을 때 관가가 깨서 울자 여인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관가에게 다가가는데 순간 뒤따라 들어온 고양이가 사납게 소리를 내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두 눈에 파란 불을 켜고 비호같이 날아서 빨간 잠옷을 입고 있는 관가를 사정없이 덮쳐 날카로운 발톱으로 관가의 얼굴을 냅다 핥히고 이빨로 빨간 잠옷을 마구 물어뜯었습니다. 이윽고 단말마의 비명소리와 함께 침상에서 굴러떨어진 관가는 정신을 잃어버린 듯 조용해지는데 온통 얼굴과 목, 그리고 팔에 피가 낭자하고 입에서는 거품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여의가 눈이 뒤집히며 정신없이 고양이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고양이의 털을 불끈 움켜쥐고 왈칵 잡아당기자 그제야 고양이는 관가에게서 떨어지고 쏜살같이 복도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곧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다시피 되었는데 관가의 몰골을 본 의생은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는데 그 표정으로 보아 도저히 살려낼 가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서문경의 진노는 엄청나서 살짝 실성한 사람 같았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아무에게나 닥치는 대로 분통을 터뜨렸고 전가를 받고 집으로 달려온 이병하는 관가의 몰골을 보고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서문경은 집안 사람을 총동원해서 고양이를 잡아 2번이나 내려쳐 죽이는데 공교롭고 희한하게 그 순간 관가도 눈을 반짝 떴다가 곧 숨이 딸깍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금병내 완전정복 제20장 흉몽으로 이어집니다.